자, 테슬라 또 업데이트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촬영일 4월 1일이고 내일 이제 미국장에서 그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되죠.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테슬라한테 이제 악재는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은 호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격한 조정에 따른 가격 매력도 강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 이렇게 깔짝 살아나는 듯 했으나 다시 반락했죠. 시장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일단 뭐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 좀 살펴볼게요. 우선 테슬라의 펀더멘털 측면, 즉 전기차 판매 대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 Y 신규 모델, 즉 모델 Y 주니퍼가 얼마나 팔리냐인 것이죠. 일단 현재까지 나온 뉴스는 아주 좋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벌써 20만 대가 계약됐다. 중국의 1년 판매량이 한 60만 대, 한 6, 70만 대 정도 되거든요. 65만 대 이쯤 돼요. 근데 일단 벌써 20만 대가 계약이 됐다. 그러니까 아주 뭐 빠른 속도로 계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기가 많은 상황이다. 요거는 한국입니다. 지난주에 아이고 요거는 한국입니다. 여의도랑 그리고 하남 스타필드 등 주요 매장에서 이 모델 Y 주니퍼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완전 대박이 났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이 여의도에도 이 직접 차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리고 또 하남 스타필드에서도 그 역대급으로 줄이 길었다는 평입니다. 이 줄은 과거에 이제 애플 스토어 이후로 가장 길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그때는 애플 스토어에서 텀블러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진짜 이 모델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아주 길었다. 뭐 이런 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이 첫 시작 단계가 5,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책정이 됐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테슬라를 매우 좋아하지만 주식을 좋아하죠. 테슬라 차는 뭐 안 갖고 있어요. 현대차 몰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는 진짜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매력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뭐 기능 측면 말씀드리면 기존의 테슬라 승차감이나 이런 차량 편의성이 안 좋다고 악명이 높았었는데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몇 년 만에 나온 신규 모델이기 때문에 그간 있었던 실소유주들의 평가를 잘 반영해서 좋은 모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잠깐만. 씨. 또 빼야겠다. 씨. 오케이, 빼자. 그냥 지도만 놔두자. 저 정리할래 했는데 까먹었네. 그리고 관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단언컨대 관세 측면에서 이 자동차 메이커 중에 가장 안전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판매량을 지역별로 보면 작년 판매량 약 180만 대라고 할게요. 그러면 70만 대씩 미국과 중국에 팔립니다. 그러면 70, 70에서 140 나가고 40만 대 남죠. 그 40만 대가 유럽으로 나가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캐파로 보면 미국 100만 대, 중국 100만 대, 유럽 60만 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각 지역의 판매량은 각 지역 공장에서 다 충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차 단에서는 관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없다고 한 것은 일부 모델은 이렇게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오고 뭐 그러기도 하거든요. 미미 하나마. 뭐 어쨌건 완성차 단에서는 영향은 거의 없다. 하지만 부품 단에서는 있긴 하죠. 중국에서 배터리를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도 수입하고 미국에서 부착해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현안에 따르면 4월부터 이 완성차에는 바로 관세가 부과되고 부품단에는 5월부터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건
여전히 타 업체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관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공장이 많아요. 앞으로 관세 25% 이상씩 다 두들겨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요것도 뭐 좋은 내용이고, 요거 좋은 내용, 좋은 내용. 또 요 이슈도 지난주에 재밌는 게 있었죠.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떤 기자가 테슬라가 분식 회계를 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면 이 캐펙스 63억 지출했는데 자산에는 49억밖에 인식이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어떤 찌라시도 아니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썼기 때문에 찝찝하니까 이 바로 테슬라 IR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전혀 문제 없고 그냥 그 회계 인식 시점에 대한 뭐 이슈인데 이 기자가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아주 뭐 확신에 찬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걱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 며칠 있다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자가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 회계 부분을 잘 몰랐고 어떤 회계 전문가께서 나한테 설명을 해줬고 그거에 대한 사과 보도를 합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제가 좀 전에 캡처한 거거든요. 테슬라 회계 치면 그게 문제가 없다는 기사는 안 나와요. 그만큼 뭐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기사가 좀 더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거죠. 그냥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과중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다 이런 이슈들만 투자자한테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요것도 뭐 괜찮다. 요것 때문에 주가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받았을 텐데 해소가 됐습니다. 요것도 재밌는 거 있었죠. 요거 영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유튜버가 이 테슬라를 까는 내용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주작으로 발각이 된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 라이다를 사용하는 자율주행과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비교를 한 거예요. 테슬라 자율주행 뭐 다 좋겠지만 이런 것처럼 요건 지금 그림이거든요. 투명막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이 도로를 원근감 있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 그림으로 인식하고 멈출 것이냐 요런 게 이제 테스트 사항이었고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아이고 네 보면 딱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좋아요. 갑시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테슬라를 시속 60km로 가속시켰습니다. 벽은 꿈쩍도 안 하고 가까워지고 있어요. 쫄깃한데 가다가 테슬라는 과연 충돌 전에 벽을 감지하고 제동시켜줄지 의문인데요. 그 결과는 엄마야! 시원하게 들고 뒤에 그리고 나서 뒤에서 말씀드릴 혼자 않아서 너무 뛰어나 제 뒤를 잃었어요. 예, 수습 보면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저는 죽었다. 택시 타고 갈게요. 이런 이게 내용을 끝이 하는데 아니. 이게 100% 주작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뭐 유튜버들이 똑같은 실험했고 테슬라 차량이 잘 멈추는 거를 확인이 되었고 또 이 유튜버가 이 충돌하기 직전에 이 자율주행을 뭐 제대로 실행 안 한 모습 그런 것들이 다 캡처가 돼서 돌아다녀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영상 보고 이건 뭐야 테슬라 자율주행 진짜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내 기대보다 좀 별로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주작으로 밝혀졌고 그 말인즉슨 역설적으로 이런 주작을 하지 않고서는 테슬라 자율주행을 까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좋은 상황이다. 기술적으로는 강조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나왔던 리포트 하나 말씀드리면 요건 일단 강세론자의 리포트예요. 물론 테슬라를 안 좋게 보는 리포트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안 좋게 보는 리포트들은 대부분
판매량 안 좋다. 그리고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자체가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해서 계산을 한 것이죠. 뭐 JP 모건 같은 애들은 뭐 100불대 이렇게 제시하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해서 항상 숏 의견이기 때문에 거긴 그냥 뭐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스티펠 요 내용 한번 보시면 일단 목표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5불이니까 현 270불, 270, 80불 대비해서는 7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리포트이죠. 그 인도량은 많이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년 대비해서 4%는 연간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은 했습니다. 뭐 여기서도 다 인정은 해요. 뭐 단기적으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백래시, 그리고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 테슬라 기조가 단기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FSD가 강한 촉매를 작용하면서 이 주가 반등에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밸류에이션 방식은 SOTP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sum of the part죠.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가치를 측정한 다음에 합산하는 식으로 가치 측정을 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119불, 그리고 FSD가 200불 정도, 그리고 로보택시가 126불 하반기에 나오죠. 그리고 옵티머스가 아직까지는 15불 정도로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50불이란 거고, 뭐 좋게 봤죠. 여기는 지금 뭐 나중에 뭐 장기적으로는 요 가치로 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요까지 빠르게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건 장기 성장성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핵심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보면 펀더멘탈 이슈 해소될 조짐 보이고,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4월 초에 이제 이번 주에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나오겠죠. 그게 많이 박살이 났으면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거기서 평타만 치면 이제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펀더멘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차가 인기도 많은 흐름이고,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관세 영향에서 제일 자유로운 주식이다. 그리고 뭐 억가들 다 해소가 된 흐름입니다. 또 오늘 나온 이슈 말씀드리면, 오늘 샤오미 전기차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서 이제 뭐 폭발하고 불에 타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세 분이 돌아가시는, 중국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제 그 모델이 테슬라 모델 3를 겨냥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 모델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반대급부로 테슬라는 지금 또 개장 전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좋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스트롱바이 여기서 외쳤고 그 이후로 조금 올랐다가 다시 요 수준까지 빠졌죠. 그래서 여전히 아주 좋은 전망을 유지하려고 해요. 단기 변동성이 있겠지만 한 3개월 시기에만 되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